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 또 준비하셨나요? 네, 귀성과 귀경길에 그 얌체운전 단속에 나선 그 암행 순찰차와 헬기 출동, 그리고 명절 전날 오전에 그 극심할 것으로 예고한 국토교통부의 정체 예상은 큰 오차가 없었다는 소식이 있겠고요. 네. 하지만 지체와 정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해 잠시 되짚어보는 내용을 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올 3월이었죠. 시범 네네. 운영에 들어간 암행 순찰차 가동이 지난 5일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이번 명절 연휴가 단속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각별한 준법 정신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내 단속된 사항을 보면요. 10건 중 8건이 지정차로 위반과 같은 얌체차에 의해서 빚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일부터 암행 순찰차들이 전국 고속도로를 지켜보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이번 추석 귀성과 귀경길을 시작으로 무리한 끼어들기와 양보하는 미덕부터 새롭게 정진시켜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추월 차로인 1차로를 주행차선으로 착각하는 지정차로 위반은 물론이고요.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뒷차의 그 위협적인 행동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갓길 운행과 또 전용차로 침범 운행은 언제든 단속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체가 워낙 또 심한 또 명절이다 보니까 정체가 끝나는 도로에서 속도가 좀 났을 경우에 속도를 많이 내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럴 때 과속 카메라는 피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암행 순찰차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체와 정체가 계속되는 연휴 이동 상황에서는요. 아무래도 그 혼자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좀 달리는 게 대부분의 운전자들의 반응인데요. 네. 그래서 연휴 기간에는 주로 가속도가 붙는 지점에 또는 그 우회 국도 진입하는 그런 주변 단속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9인승 승합차라도 6인 미만이 탑승한 상태에서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도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15,956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는데요. 1차로 고수를 비롯해서 차종에 따라 정해진 지정차로를 위반한 건수가 무려 9,2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선 의식 부재는 안전의식의 시작점인 만큼 사실상 운전자를 무지로 내몬 교육 부재에 대한 그 심각성을 드러낸 셈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네네. 자, 그리고 난폭과 보복 운전자 처벌 조항도 2월부터 가동되는 만큼 네. 아무래도 주의하는 분위기일 텐데, 아니 하늘에서도 헬기가 지켜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1,172명이 보복 운전으로 입건이 됐는데요. 21대 암행 경찰차가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 단속에 나섰으니까 앞으로는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가지 그 위법 행위 중에서 2가지를 위반하거나요. 또 1가지를 수차례 반복하게 되면 최대 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더욱이 3,755건인 그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나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도 이에 포함이 되고요. 또 그 지정차로를 위반한 것이 그 다음 순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심각한 양상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81.3%에 달하는 단속차들 중에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그 헬기 투입은 또 다른 처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6대 헬기에는 600m 상공에서도 번호판이 식별되는 항공 카메라 성능의 긴급 후송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4대의 무인 비행선까지 참가해서 지상과 하늘에서 이체 감시와 단속을 펴니까 좀 더 빠르고 편안한 운행 길잡이 역할 병행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하루 평균 600만 이상의 이동을 예상을 했는데 네. 경찰 헬기 때문에 뭐 얌체 운전 좀 어렵겠군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아, 그래서 네. 일단 추석 당일 535만 대가 몰리는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을 했지만요. 네. 최대 정체 길이는 1,126km에서 996km로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1.5%가 감소했다, 이런 발표를 도로공사가 했는데요. 네. 나들이나 그 송묘 이동의 기상 상황도 교통 상황 예측 장애 요인이 되지만요. 말씀처럼 국토부가 명절 전날
오전 정체가 가장 심하다는 예측을 내놨고요. 그리고 정오 기준은 부산 서울 간 7시간 40분 소요에 서울 부산을 8시간 20분을 늘려서 고속도로 양방향을 정체 현상으로 몰아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체 단속 효과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고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32건이 발생되어 5명이 숨졌는데 올해는 8건이 줄었고요. 사망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그 난폭 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등 354건을 단속을 했고요. 버스 전용차로와 갓길차로 운행을 촬영한 한국도로공사 무인 비행선은 215건을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추석 연휴에 좀 듣고 싶지 않은 소식하면 역시 사고 소식일 텐데요. 네네. 16일이었죠. 추석 네.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원 네. 지역 안개와 더불어 이 서해안 고속도로 전남 일대에 비와 안개를 불렀고요. 또 네네. 목포 방향에서는 갓길 사고까지 있었죠. 네.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좀 있었습니다. 서해안과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잠시 하늘에도 팔면 사고로 이어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서울 쪽 판교 부근 4, 5차로와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 부근 5차로에 멈춰선 고장차도 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휴 셋째 날인 16일 수도권 진입 48만 대, 진출 37만 대로 예측했던 한국도로공사 추정 이동 차량 수는 총 464만 대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10시경에 주요 고속도로마다 정체 구간이 10km까지 길게 이어졌고요. 절정을 예고했던 16시 이전 서해안 고속도로 상황은 서울 방향 당진 나들목부터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열차 승객 300만 명도 16일 당일 하루 48명이 전국 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4일 16시가 최대 절정 시점으로 알려졌는데 네. 사실은 뭐 그 이전부터 거의 뭐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네. 꼬리를 무는 정체가 시작이 되는데 거의 뭐 100km 정도가 될 정도라면서요. 네. 31만 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가고 50만 대가 들어오는 17일 마지막 귀경길 정체는 오후 3시경에 집중이 됐고요. 예. 18일은 오늘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북창원 IC,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근에서 네. 승용차 4중 추돌 사고로 3명이 다쳤고 예. 당일 9시경 인천에서는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네네. 전소가 됐는데 운전자 피해는 없던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 3시경에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몽탄 2터널 부근에서 SUV차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6명이 다쳤고요. 잇따른 3중과 2중 추돌 사고 여파로 아마 당시 1시간 정도 갇혔던 정체가 풀리면서 속도를 올린 충격이 7중 연쇄 추돌 사고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도 큽니다. 네. 뭐 지정체 상황에서도 이렇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았다는 건 앞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그 서행에 대한 방심과 풀린 구간을 좀 빨리 달리는 데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15일 오후 4시경 대전 통영고속도로 서진주 IC 부근에서 시외버스가 고속버스를 추돌해서 추석 귀성객 33명이 다쳤고 경찰은 전방주시 태만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새벽 1시 30분경 평택 제천고속도로 대소나들목 부근에서 7대가 시차를 두고 추돌한 점도 네. 유사한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 6명 모두 생명의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요. 승용차에 충격당한 1톤 화물차가 넘어지고 또 뒤따르던 차가 연쇄 추돌한 것과는 달리 6번째 차는 정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7번째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서 있는 차를 받은 셈인데 네. 이런 사고 발생 원인은 좀 터널이 어둡기 때문이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어두운 터널과도 연관이 있겠지요? 예, 어두운 터널 많이 조심해야죠. 그래서 예. 이번에 사고도 또 있었는데요. 우리 눈에 그 남은 잔상이 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도로와 불빛은 물론 오랜 시간 변화되지 않는 주변 환경은 체면과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 따라서 앞 사고에 대처 못한 이유가 도로의 구조적 결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전방주시 태만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17일 오후 2시경 발생된 부산 곰내 터널 사고도 과속이 아니라면 최면과 착시 또는 졸음에 가깝다는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그래서 빗글에 미끄러진 3.5톤 차가 왼쪽 벽을 들이받은 반사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전복되는 사고도 이로 인해서 또 1시간 이상 교통체증만 유발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세 번째 벌써 그 반복되는 터널 전복 사고이기 때문이고요. 네네. 시급한 현안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뜻인데요. 만일 계속된 미끄러짐 사고라면요. 노면 상태와 배수 상태부터 확인하는 이런 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